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끊어치는 드라이브죠. 끊어치는 드라이브는 저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끊어치는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장단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임팩트는 좋습니다. 임팩트를 때려서 나한테 공이 맞았을 때, 그러니까 라켓에서 셔틀이 떠났을 때의 순간 속도는 굉장히 좋지만 볼 끝에 힘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끊었을 때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내가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쪽 정면으로 직선으로 공을 보내고 싶다면 라켓을 쭉 밀어서 저 방향을 보고서 쳐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내가 저쪽으로 공을 보내려는데 탁 쳐서 저쪽으로 정확하게 보내는 게 더 어려운 타구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도 흔히 느낄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드롭샷 타구를 만약에 예를 들었을 때 내가 네트를 넘겨야 돼요. 네트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면 쭉 밀면은 네트를 넘어가는데 여기서 요걸로만 해가지고 네트에 잘 붙이려고 하면은 그게 더 어려운 타구입니다. 이론과 똑같이 우리가 드라이브도 쭉 밀어주면 더 정확하게 가지만 순간적으로 탁 끊어버리면 더 정확하게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장점 같은 경우는 쭉 하게 되면 밀어치는 타구는 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밀리는 확률이 높고, 예를 들어 드라이브 싸움은 굉장히 빨리 오잖아요. 그럼 이 빨리 오는 타구들을 내가 빨리빨리 쳐내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쭉쭉 밀어치다 보면은 내가 반 템포에서 한 템포씩 늦는 느낌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드라이브 싸움을 걸어왔을 때 내가 계속 밀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끊어치는 드라이브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 빨리 쳐야 되는 상황. 물론 코스는 항상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공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예를 들어 내가 공이 좀 천천히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쭉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공이 정말 빨리 와요. 정말 빨리 오는데 내가 이거 순간 이렇게 밀려고 하면은 오히려 공이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올 때는 순간 탁 채고 빨리 준비를 해야겠죠. 오면은 탁 채고 다음 공 준비 한 번 더. 오면 탁 채고 다음 공 준비 하나 더. 오면 탁 채고 다음 공. 이런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때 그 스윙을 끝까지 쭉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셔틀콕이 있으면 셔틀콕보다 살짝 지나가는 정도에서 스윙을 끊어주고 다음 공을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구는 기본기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동일한데요. 셔틀콕이 여기 있으면 우리 헤드가 셔틀콕과 굉장히 근처에서 멈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한테 공을 때린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셔틀콕만 때린다고 생각을 하면 더 쉽습니다. 드라이브를 칠 때 아까 처음에 맨 처음 기본 드라이브에서 말씀드린 거와 비슷하지만 공이 떠서 가거나 힘없이 가는 분들은 헤드가 이렇게 올라가서 면이 눌러지지 않고 올라가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팁인데 셔틀콕이 오면 이 공 쪽에서 멈추려고 하면은 임팩트가 좋아집니다. 왜? 헤드가 셔틀을 때릴 때 정확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셔틀을 우리가 드라이브를 때리는데 이렇게 해서 끊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이런 분들은 기본 드라이브를 먼저 다시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셔틀콕이 있으면 셔틀콕의 위치보다 헤드가 조금만 더 지나간 위치에서 끊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살짝만 지나간 상태에서 끊어주면 임팩트로만 빠른 타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식 같은 경우에는 큰 스윙, 풀 스윙 드라이브로 쭉쭉 밀어가지고 보내는 경우는 있지만 많이 없고, 짧게 치는 드라이브가 더 많기 때문에 기본 드라이브 이렇게 살살 치는 거에서 조금 더 큰 스윙을 가져가서 끊어서 치는 건데, 큰 스윙을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준비하고 아까 전에 헤드 뺀 다음에 손목까지는 뺐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팔꿈치죠. 이 팔꿈치가 조금 더 뒤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뒤쪽으로. 그러면 뒤쪽으로 들어가고 들어간 순서 그대로 팔꿈치,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헤드가 나오게끔 연습을 하면 되는데, 이게 처음에 좀 힘들어요. 헷갈리고. 왜냐면 공은 빠른데 내가 이 큰 스윙을 어떻게 가져가냐 할 수 있지만 큰 동작에서 순간 짧은 스윙이 나오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스윙을 크게 하고 나오는 스윙을 작게 하시려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하고 빨리 받아들이시더라고요. 현직에서 레슨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백스윙을 크게 하고 치는 걸 작게 하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내가 기본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백스윙을 크게 빼지 않아요. 기본 드라이브는 이 앞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팩트 드라이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끊어주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여기서 끊어주고, 하나 더 기다리다가 여기서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스윙을 보면 백스윙을 조금 하고 앞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백스윙을 크게 하고 앞으로 조금밖에 안 나갑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 정도 나가지. 여기서 이렇게 백스윙도 크고 앞스윙도 큰 게 아니고 또 백스윙이 작고 앞스윙도 큰 게 아니라 뺐다가 끊어지는 정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올려주세요. 하나, 이렇게 백스윙 크죠? 그리고 끊는 거예요. 백스윙 크고 셔틀에서 끊고, 백스윙 크고 셔틀에서 끊고, 요 정도 드라이브만 하면 우리가 임팩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공을 잘 못 맞추시는데 스윙도 큰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로 백스윙도 크고 앞스윙도 커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너무 밀어치는 거죠. 한 번 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밀어치는 거. 두 번째로는 백스윙 안 하고 앞스윙을 많이 하려고 하세요.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놓고서 이렇게 한 번 더 대놓고서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임팩트 드라이브는 큰 스윙에서 셔틀콕까지, 큰 스윙에서 셔틀콕까지.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가 공을 쳐야겠다는 개념보다 내가 이 공을 때린다는 생각으로 타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큰 스윙에서 콕까지, 큰 스윙에서 콕까지, 하나 더, 큰 스윙에서 콕까지, 큰 스윙에서 콕까지. 그러면 이제 타구가 우리가 힘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백스윙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헤드, 손목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팔꿈치 들어갔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빼놓고서 이쪽 손목이 먼저 들어오거나 헤드가 먼저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또 몸이 먼저 들어가려고도 하지 말고 몸은 두고 팔꿈치부터만 그대로 순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여기까지는 빼는데 그 다음에 머리를 넣는 분들도 많으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빼고 머리를 넣으려고 하고 머리를 이게 이제 몸으로 치는 거거든요. 이 드라이브가 사실 이런 식으로 이거 한 번 더 마지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로 치려고 하는데 헤드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목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청 느린 슬로우 모션으로 타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팔꿈치가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팔꿈치가 당겨지면서 이 뒤에 있죠. 마크, 라켓의 마크. 이렇게 들어가다가 팔꿈치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라켓의 마크, 지금 이렇게 미주노죠. 미주노 마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손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팔꿈치 들어가고 헤드가 들어오려고 하면 애매해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면 팔꿈치는 한 번 빼고 이 마크 쪽을 빼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조금 더 빠지겠죠. 그리고 나서 손목이 나와야지 팔꿈치 빼고 헤드를 바로 뒤집어 넣으려고 하면은 팔꿈치 자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기다가 그대로 한 번 더. 팔꿈치 유지하면서 이렇게 잡아주는 식으로 여기서 헤드 나오려고 해서 밑으로 꺾게 들어가지 않게.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번만 더 하고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임팩트만 주는 드라이브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밀어치는 드라이브입니다. 밀어치는 거는 이제 밀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밀어치는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볼 끝에 이제 힘을 준다는 느낌보다 저 같은 경우는 구석구석 코스를 봐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타구를 합니다. 밀어치는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홈복할 때 그 상황이 많이 나오고요. 내 상대방이 어디 왼쪽에 밀려 있거나 오른쪽에 밀려 있을 때 구석으로 정확하게 보내주고 싶을 때 혹은 앞사람과 뒷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중간 볼로 빼주고 싶을 때 밀어치는 드라이브를 사용을 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나 더, 둘, 이렇게 하나 더, 둘, 이렇게 하나 더, 이 정도. 자, 이렇게 이제 밀어주는 타구인데 지금 이 타구는 임팩트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내가 공을 때려가지고 강하게 친다는 느낌보다는 구석을 잘 봐주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저 상대방 앞에 전위 사람이 이렇게 가운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이드 쪽으로 우리가 공을 좀 빼주고 싶은 상황일 때 이 동작을 사용을 하고, 또 홈복을 할 때 여자분이 앞에 있고 남자분이 뒤에 있을 때 중간에다가 밀어주고 우리가 공격권을 가져가기 위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타구를 하는데, 임팩트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줘야겠죠. 배드민턴에서 임팩트는 항상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밀어주는 타구는 네트에서 뜨지 않게, 그리고 너무 짧게 보지 말고 살짝 길게 보는 식으로 타구를 해주시면 되고, 팔꿈치랑 손목이랑 헤드 들어가는 거 동일한데 힘 좀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꽉꽉 잡아치는 느낌보다는 살짝 밀어가지고 주는 느낌이 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을 멀리 두는 것보다는 가까이 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임팩트는 멀리 둬야지 힘이 붙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내가 때릴 때 이거 한 번 더, 여기서 이렇게 멀리 두고 때려 임팩트가 나오는데, 밀어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붙어서 공을 쳐줘야 돼요. 하나 더 붙어서 공이랑. 그러니까 내가 공이랑 멀면 팔이 펴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펴지든 이쪽으로 펴지든 여기로 펴지든 팔이 펴지다 보니까 밀어치는 동작보다 때려지는 동작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공을 밀어야 될 때는 가까이 붙어서 팔이 굽은 상태에서 쭉 밀어준다는 식, 진짜 사람을 민다는 느낌으로 공을 우리가 타구를 해줘야 밀어치는 타구인 거지, 사람을 이렇게 때려버리는 느낌으로 타구를 하는 게 우리가 때려버리는 타구인 거고, 그냥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개 섞어서 제가 차이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때리는 거고 밀어주는 거예요. 때리는 거고 밀어주고, 때리고 밀어주고, 때리고 밀어주고, 두 개만 더, 때리고 밀어주고. 미는 거와 때리는 거의 차이점은 강함과 약함도 있지만, 코스를 보고 내가 붙은 상태, 셔틀콕이랑 좀 붙은 상태에서 가볍게 밀어주는 게 밀어주는 타구, 또 임팩트는 내가 빠른 스윙을 이용해서 또 백스윙을 크게, 나오는 스윙을 작게 해가지고 임팩트를 내주고, 대신에 공은 멀리서 타구를 해야 됩니다.